올해 이제 장거리 노선들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LCC도 그렇고 이제 그 풀서비스 항공사도 그렇고 외항사들이 다시 재취항을 하거나 신규 취항을 하면서 장거리 노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좀 확대되는 장거리 여행지들이 어딘지 네다섯 군데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왜 노선을 길게 중장거리로 확대하는지 두 가지 요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입니다. 대형 항공사만 장거리 뛰냐, LCC, 유럽 미주 노선 확대 이런 뉴스들 보셨을 텐데 최근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 합병 때문에 이제 너무 독점된다. 그래서 이거를 분산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 수혜를 입은 것이 바로 유럽 노선을 받아간 티웨이 항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웨이 항공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유럽 항공권 특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자그레브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자그레브가 이제 가장 먼저 오픈을 했었는데 편도 총액 38만 8,9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특가로 나와 있긴 한데 특가로 나오기 전에는 조금 많이 비쌌었어요. 반쪽짜리 직항이다 이런 혹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신문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두 달 살펴보니까 초특가도 무용지물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92%에서 최근에는 69%로 좌석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사실은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기존의 다른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는 외항사 직항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데 지금 크로아티아는 직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티웨이가 독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노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좀 반응이 저조할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행사들이 미리 단체 항공권으로 많이 가져갔는데 많이 상품 자체가 팔리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패키지 쪽도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티웨이 쪽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어떤 합병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럽 노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월 노선 보면은 인천, 바르셀로나 66만 원 편도, 네, 그리고 로마가 이제 편도 40만 원부터 그리고 자그레브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100만 원대 한 중반까지 왕복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자유 여행으로도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티웨이가 유럽 노선을 올해 굉장히 많이 확대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 방송에서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에어 프레미아라는 또 국내 LCC가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에 뛰어든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취항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특가는 아니에요. 이게 2월 달에 취항을 이제 예고하면서 5월 17일 취항을 했는데 2월 달에 나왔던 얼리버드 특가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취항 때 특가가 제일 싼 가격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거보다는 비싸겠죠. 에어프레미아라는 신생 항공사가 저비용 항공사로 런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노선에 취항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살펴보실 항공사가 가장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웨스트젯이라고 캐나다의 LCC입니다. 여기도 올 5월 달부터 한국에 정식으로 취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노선은 지금 보시는 캘거리입니다.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캘거리까지 지금 얼마 나오나 8월 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캘거리 직항을 보고 계신데 왕복 가격이 한 저렴한 날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돌려봤고요. 우선은 취항을 한다라는 소식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 LCC 항공사들도 중장거리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LCC들이 지금 중장거리 진출 대세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수익성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주요 LCC들의 노선 확장을 보시면은 뉴욕에서 오슬로, 미국에서 그 북유럽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슬로, 방콕, 두바이, 마닐라, 세부퍼시픽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거리 노선을 많이 런칭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저 단거리만 운행했을 때는 경쟁이 너무 격화돼 가지고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례가, 그러니까 중장거리로 노선을 확대해서 그 수익성을 개선한 좋은 사례가 에어아시아라는 겁니다. 에어아시아가 에어아시아 X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장거리 노선을 하면서 굉장히 수익성을 개선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장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먼 거리를 저렴하게 이동하려고 한다라는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LCC들도 이렇게 노선을 길게 넓히고 있고, 한국의 LCC들도 처음 런칭할 때는 LCC로 런칭을 했지만 중장거리 노선을 계속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비행길이 저렴한 항공사에서도 넓어질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비행 거리가 길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사고나 여러 가지 그 이슈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항공 지연이나 결항이 됐을 때 조금 더 타격이 있는 게 저는 장거리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엔도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LCC들은 엔도스에 대한 장치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연 결항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이 여행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과연 LCC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인가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뉴스이실 것 같은데, 이번 8월 3일부터 인천 멕시코시티 이 직항이 아에로멕시코 항공에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직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커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에로멕시코가 이번에 처음 취항한 건 아니죠. 코로나 전에도 취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다시 단항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복항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 사이트에 지금 처음 들어와 봤는데 한국어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취항은 했었는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또 스카이팀이기 때문에 또 대한항공 이 스카이팀 쪽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멕시코시티고 올 때는 몬테레이를 들려서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존의 남미 여행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뉴스가 될 것 같고요. 특가도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혹시 특가 소식이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 항공도 사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사이트도 잘 마련을 해놓고요. 사실 스위스 항공이 원래부터 들어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스위스가 사실은 너무너무 비싼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스위스 노선도 스위스 항공이 추가가 되면서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항공은 이제 루프트한자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한국인들에게 특화된 사이트로 잘 마련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취항하는 여러 항공사들의 장거리 노선,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 또 신규 취항 이벤트를 하거나 새로운 요금을 낼 항공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항공사들 눈여겨보시면서 올해 내년 여행 계획도 마저 한번 잘 짜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